안녕하세요. 1등으로 오셨어요. 다음에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렌도 왔네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와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나요? 리하리하리리리. 안녕하세요. 도네로 시작 상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어서 오세요. 인사해주신 분들 모두 반갑고 환영합니다. 안녕히들 주무셨나요? 저는 잘 잤어요. 여러분도 잘 주무셨길, 안녕히 주무셨길 바랍니다. 제가 고개가 약간 삐딱해서 옆을 보고 있어가지고 좀 바로 할게요. 다시 돌아갈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어제는 특별한 꿈도 안 꾸고 아침까지 잘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좋은 소식이 또 있어. 혓바닥이 어제 찝혔다고 했잖아요. 어제 오후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혓바닥을 다쳤다고 했어요. 교정기에 약간 살짝 찝힌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자고 일어났더니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3시에 자고 1시간밖에 못 주무셨어요. 다시 가서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송 안 듣고? 아니면 지금 일어나셔야 되는 사정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꼭 일어나셔야 하나요? 나가야 돼요? 아니면 다시 주무실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면역력이 강해지셨나 보다. 잠을 설쳤어요. 아, 불면증 같은 건가요? 열흘 만에 6시간 자는데 성공했어요. 축하해주세요. 박수 소리 들리세요? 박수 소리 축하! 잘 자는 거 진짜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행복한데 중요한 거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거다. 그 중에서 하나 성공하셨으니까 행복의 3요소 중에 한 가지는 성공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1000원 감사합니다. 지금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열흘 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통잠을 잤다는 거니까 축하드릴게요. 끊어지지 않고 쭉 잤다는 거니까 축하드립니다. 1000원 그리고 1000원으로 도네로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에 대해서 하고 싶냐면 제가 생각을 하고 왔던 게 열등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자책하는 버릇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열등감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제 안에 있는 나는 부족해. 확실히 연휴를 보내고 나면 생활 리듬 정상화하기가 힘들어요. 지난주에 연휴여서 그렇다. 연휴여서 약간 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져서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안에 있는 열등감이 자책하는 버릇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리고 그 열등감에서 회피하는 성향도 생기지 않았나라고 어제 자기 전부터 누워서 오늘 아침까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쵸. 남이랑 비교하기도 하고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를 생각하는 건데 그 마음이 되게 나쁜 마음 같아요. 나를 비판하는 괴물 같은 거예요. 마음 안에서 나한테 계속 나쁜 소리만 하니까. 너 못해. 너는 못할 거야. 너는 부족해. 그러니까 너는 안 될 거야.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감정인데 조금 그게 지나치지 않았나. 저는 제 열등감이 괴물처럼 얘를 키우지 않았나. 먹이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이 괴물을 키워가지고 제 병적인 자책감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아직 현재 진행형인 거네요. 그래서 열등감은 먹이를 주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꺼져버려. 너 내 머릿속에서 꺼져버려라고 외쳤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부정적인 마음 다 꺼져버려. 열등감도 다 꺼져버려. 내 머릿속에서 나가라고 했거든요. 소리를 쳤어요. 머릿속으로. 물론 혼잣말로 머릿속으로 꺼져버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진짜로 약간 구석으로
쭉 하고 밀려났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내 마음속에서 이 괴물이잖아요. 얘가 괴물 같은 애잖아. 열등감이. 그래서 꺼져버려라고 했더니 얘가 쭉을 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열등감조차도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려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되시면 저보다 더 성숙하신 것 같아요. 저도 제 명상은 해보신 거 어떤 분이 게시판에 올려주신 거를 봤는데 일하러 가야 하니 빠르게 메시지만 24242424242424 2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빠르게 메시지 주고 가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글을 봤는데 이완이라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분은 이완이 되는데 어떤 부분은 이완이 안 된다. 아직 수행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폐가 들어차는 걸 느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호흡이 왜 천천히 들이마시고 뭐 2초, 4초, 7초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제가 숨을 조금 얕게 쉬는 편이에요. 코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제 경우엔 예전만큼 심하지 않지만 상담 선생님도 결국 완전히 벗겨내지 못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변에 너무 괴물들을 많이 봐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주변의 괴물들이라는 게 어떤 괴물을 얘기하시는 걸까? 괴물같이 대단한 사람들 아니면 괴물같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잠깐만 코만 한번 흥하고 올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진짜 괴물 같은 사람들? 잠깐만요. 돌아와서 얘기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요 며칠 기침이 심하더니 어제 새벽에 응급실에 갔어요. 폐렴 초기래요. 어떻게 응급실 갈 정도로 심한 거야? 방송 듣지 말고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 푸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실제로 주변에 너무 괴물들을 많이 봐서 그런 거 싶기도 하네요. 계속 얘기해봐요. 그 괴물들이 괴롭히셔서 힘드신가요? 저는 제 머릿속에 괴물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 보다가 제 머릿속에 괴물이 있는 것 같아요. 힘 푸는 거 정말 힘든 거. 명상 얘기랑 그 다음에 머릿속에 있는 열등감이랑 괴물에 대해서 동시에 얘기를 하느라고 제가 지금 조금 정신이 없네요. 일단 출근해서 회사에 보고하고 내일 다시 병원 가서 출근을 해야 돼? 응급실 갈 정도인데? 아 그럼 저랑 같은 거네요. 머릿속에 괴물인 거네. 머릿속에 괴물.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열등감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해보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 열등감이라는 괴물이 사는데 이성적으로 아니라는 거 아는데 머릿속에 있는 걸 괴물이라고 괴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아니라는 거 아는데 감성적으로 사람이 이성만으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감정으로 움직이는데 그 감정을 몸으로 통제할 수 있대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그러는데 몸에서 감정이 나온다. 그래서 빠르게 걷거나 산책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이불이라도 잠깐 개면서 몸을 움직인다거나 집안 청소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몸을 움직여가지고 감정을 부정적인 연쇄를 끊어낼 수 있다라는 글을 읽었거든요. 감정은 몸에서 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몸을 한번 움직여 봅시다. 우리 같이 몸을 움직여 봐요. 손을 꽉 쥐었다가 푸는 정도로도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한편 이제 나이도 꽤 먹었다 보니 세월을 날려서 기회가 이제 없다라는 생각이 더 그런 생각을 하지 맙시다. 우리 그거를 머릿속에 괴물이라고 부르고 저리 가라고 해버려요. 제가 어제 해봤는데 꽤 효과가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폐렴에 걸리신 분은 폐렴에 걸리신 상태로도 회사에 가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전화로 어떻게 보고를 하면 안 될까?
전화로 응급실에 갈 정도로 힘들어서 오늘은 병가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안 될까요? 열등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방법이 효과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픈 사람의, 이걸 어떻게 내가 해드릴 수가 없네.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얼굴을 일단 비춰야 된다고? 폐렴 초기인데? 옮길 수도 있잖아,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마스크를 아직 잘 쓰고 다닙니다. 얼굴 초창을 보여줘야 잘 먹힌다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감기라 마스크 써야죠. 지금 폐렴에 걸리신 분에 관한 얘기랑 열등감에 관한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어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열등감이 너무 심해지면 자기 증오로까지 빠질 수 있죠. 알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 기분. 중소기업이라 전화보단 얼굴을 비추는 게 더 안 좋은 얼굴을 꼭 보여줘야 돼? 너무 힘들다. 삶의 무게가 지금 무거워 보이셔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위로밖에 없지만 대표가 워낙 늙은 분이라 빨리 나으시라고 제 마음이라도 보내드려 볼게요. 마음으로라도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은 열등감에 대한 얘기와 폐렴에 걸리신 분 위로 얘기를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었어요. 열등감, 제 속에 살고 있는 괴물인데요. 그것 때문에 자책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우울증도, 열등감도 한 원인이었다는 아니고 원인이다,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 머릿속에서 이 괴물을 나가버려, 너 저리 가라고 했거든요. 어제랑 오늘 아침에도. 그랬더니 얘가 쭈그레지면서 한 구석으로 밀려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면의 목소리, 내 안에 살고 있는 열등감을 걔한테 자리를 내주지 말아보세요. 그래도 리누아님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고 힘차서 그것만 듣고 있어도 힘이 나네요. 한 달짜리 일이긴 하지만 일을 받아가지고 내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걸 확인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제가 은퇴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포기했다라는, 내려놓았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도 나를 찾아주신 적지만 그래도 있다라는 거를 알게 돼서 조금 힘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열등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열등감 때문에 자책감에도 시달리고 우울증도 어느 정도는 열등감에서 오지 않았나라고 자기 분석을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열등감이랑 괴물한테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으려고 물 좀 마실게요. 저는 복학하고 졸업반 내내 시달렸어요. 전 정말 심한 게 리노왕 방송 보기 시작할 때 리노한테도 열등감, 저한테 왜 열등감을 느껴요? 제가 뭐라고? 같은 수업 여러 개 들으면서 친해진 사람 중에 인플루언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랑 비교가 되셨어요. 리노아 보고 치과 공포 극복하고 치아 재교정하게 내일 퇴근하고 치과를 예약했어요. 다행입니다. 치과 공포를 극복하셨다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책감은 맞아. 진짜 바닥 없는 늪 같아서 끊임없이 내려가요. 열등감만이 생각난 건데 저는 원래 글 쓰는 꿈이 있었어요. 뭔가 작가가 되고 싶으셨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는 언젠가부터 자연스레 남들처럼 사느니 지금의 나처럼 나답게 사는 게 낫지 하는 생각이 생기면서 열등감을 극복하셨어요. 지망생 시절 때 열등감이 엄청났죠. 오늘은 목이 좀 잠기셨네요. 아침에 목이 덜 풀린 것 같아요. 목이 잠겼다기보다가 방송 하다 보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실력과 인지도로서 엄청 비교됐는데 심지어 저보다 훨씬 어리신 분이라서 혼자서 그게 열등감이 머릿속에 사는 저는 괴물이라고 상상을 했어요. 그냥 뱁새가 무슨 황새를 따라가 그러다가 가랑이 찢어져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잖아. 그래서 기준을 그 사람의 외부의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맞추면 안 된다라고 저도 이성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100%잘 되진 않지만. 안녕하세요. 근데 열등감한테 내 머릿속에 괴물이라는 라벨을 붙여주고 걔한테 너 구석으로 가서 나가버려라고, 그 문 열고 나가버려라고 명령을 했어요. 어제부터 그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아침에도 일어나기 싫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나 그따위 생각 안 들어. 나는 일어나서 오늘 아침 루틴 하고 방송하러 갈 거야. 꺼져버려.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 밖으로 쓱 밀려나는 느낌, 눈치 보면서 쓱 밀려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먹고 살려고 맨땅에 헤딩하다 보니 열등감의 대상을 따라잡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열등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데 가지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열등감에 대한 메뉴장이 아니라 메모장을 열어놓자. 저도 언젠가 이 고민을 단골바의 사장님께 털어놨더니 그 열등감마저 오만한 얘기. 열등감이랑 오만함은 조금 다른데, 근데 일방적으로 비교하는 열등감이 있고 나 혼자 나한테 대해서 가지는 열등감이 있다고 저는 두 가지라고 성격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많이 게으른 성격이라 너무 가만히 두면 끝까지, 제가 너무 게으른 성격이라는 것도 자책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그렇게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회피하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자책이지 않을까, 열등감에서 나온 자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게으른 성격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열등감 대상을 따라잡은 적이 있다는 얘기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성실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이상이 높다 보니까 죄송해요.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성실한 분이신데 열등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본인이 게으른 타입이라고 자기 비하를 저처럼 하시는 것 같아요. 스페인어로는 재채기했을 때 블레스 유를 살루트라고 한대요. 건배할 때도 살루트고 재채기했을 때도 살루트라고 한대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재채기가 났어. 근데 그건 와이프분은 남이잖아요. 남이 나를 평가하는 건 남의 나에 대한 평가일 뿐이에요. 자신이 평가하는 게 저는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해요. 살루트 가차에서 자주 듣지. 코를 흥하고 왔는데도 재채기가 났네요. 재채기 안 하려고 코를 닦고 왔는데. 자기가 평가하는 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다. 환경학적으로 전전두엽은 최대 30대까지 성장한대요. 기준이 높아서 그래요. 10년 동안 자기 개발 안 하고 그냥 꾸준히 회사만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10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으면 그게 그치? 성실한 거지. 진짜 성실한 거지. 기준이 너무 높은 거야. 맞아. 10년이나 했잖아. 10년이나 했잖아요. 10년이나 했으면 됐지. 거기서 뭘 더 해야 돼? 32세까지 성장한다라는 또 다른 시청자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 회사들이 좀 있다. 근데 그게 다 성과다. 10년이나 다녔잖아. 솔직히 10년 있는 것도 나는 충분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자신을 나 잘했어 라고 평가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학창시절에 수학시험을 다 풀고 마지막 사칙 연산에서 말아먹고 틀린 적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자신의 판단을 잘 못 믿는 저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트라우마 때문에 나는 잘 못해. 나는 약간 천덕꾸러기야. 나는 잘 못해서 구박을 많이 받아.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 안에 그 불쌍한 어린아이를 이제는 보내주기로 했어요. 잘 달래가지고
너는 그때는 구박도 많이 받고 천덕꾸러기 취급도 받았지만 눈물 나려고 하네. 죄송해요.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다 아이도 아니고 다 컸으니까 잘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내가 보듬어 줄게. 이제 그만 울렴 얘야 라고 내 속에 있는 내 어린아이한테 말을 걸어주는 거야. 트라우마 치료 중이에요. 아직. 상담 3번 받았는데 선생님이 툭툭툭 건드리셔가지고 알았어요. 제가 제 속에 아직도 내면에 어린아이가 남아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상처가 많구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도 옛날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우울해서 먹먹해지. 그쵸? 눈물이 약간 눈물샘이 느슨해지는 게 있죠. 저는 뭔가 함께 가자고 하는 느낌이라고. 누가 내면의 자아가 과거의 트라우마나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얼룩과 같죠. 티슈빅.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티슈로 눈물을 잘 닦도록 할게요. 지금 오신 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라우마를 지울 수는 없지만 트라우마를 원동력을 삼아가지고 잘 치유를 해가지고 잘 달래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전전두엽이 충분히 성숙해지기 전까지에는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에서 내가 일종의 생존과 관련된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열등감이란 괴물이 생긴다라는 좋은 글이 있었어요. 지망생 시절 때 소설은 항상 마지막 단계에서 미끄러져서 당선이 안 되고 유튜브 대본 작가는 면접 전에 정직원에서 프리랜서 요청으로 바뀌어서 거절한 적이 많아서 그 시절에 열등감이 제일 심했다. 글을 진짜로 직업으로 삼아 보시려고 노력을 해보셨구나. 이렇게 저렇게. 저는 그냥 취미로 쓰시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꽤 본격적이셨네요. 제 주변 사람들의 좋은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성장한 것 같기도 해요. 복 받으셨어요. 지금 오신 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는 열등감에 관한 얘기 중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도 리노아님 스스로가 노력해서. 제 노력은 여러분에 비하면 이거 자책이 아니라 자기 비하가 아니라 누구나 다 하는 정도의 노력일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누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사람마다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조금씩 뱁새처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네 뭔데 그 일을 하냐고, 나는 못하고 있는데 라고 혼자 화를 내고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히 주무셨나요? 용기를 내서 상담을 받고 아직 트라우마를 100% 마주하지는 못했고 되게 어렸을 때까지 그냥 거슬러 올라가서 트라우마가 있구나 라고까지만 발견을 했어요. 그조차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나름대로 복받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요즘은 그냥 취미로 조금씩 쓰니까 오히려 열등감이 줄어들고 더 잘 써지더라고요. 채팅도 논리적으로 되게 잘 쳐주시는 것 같아요. 글 쓰는 재주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채팅도 잘 쳐주시거든요. 예쁜 말도 잘하시고. 이거밖에 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용케도 여기까지 왔구나.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이것저것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우당탕탕 하면서도 여기까지 왔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열등감한테 저리 가 너 나가버려 라고 했더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해 드리고 싶었어요. 모두가 떨어지실 때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면 더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상담을 더 하시면서 알아보시면 되는지 그건 또 모르겠어요. 상담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하리하. 안녕하세요.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학창시절 때 트라우마가 하나 더 있는데 중학교 때 전교의 신체 비율상 다리가 짧다고 소문나서 다리 짧은 괴물이라고 놀림받았었어요. 남녀공학이라 더 아팠던 것 같네요. 외모에 대한 비하는 진짜 아플 수 있어요. 그 심장에 칼이 날아와서 꽂히는 아픔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게다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학창 시절이잖아요. 사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수성이 제일 풍부한 시절 인생에서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어른이 되셔서 그 시절이 지났으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조금은 상처가 딱지가 않고 아물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트라우마가 어린 시절에 있구나까지만 깨달아가지고 아직 완전히 마주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절대 다수는 수능 점수 맞춰서 대학 가고 학점 맞춰서 취직하니 하고 싶은 거 못했다고 슬퍼할 이유는 없다고. 와, 진짜 어른스러운 생각이다. 그러게, 진짜 맞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저도 학창 시절 때 별명이 오타쿠형이었어요. 조롱반, 애칭반의 느낌이었지만 긍정적으로 들리진 않았다. 그래서 상처를 받으셨구나. 다리 짧은 건 패션으로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죠? 예전만큼 신경 안 쓰이죠. 괜찮지? 결혼도 하셨고 부인도 있으시고 예쁜 따님도 있으시니까 예전만큼 신경이 안 쓰이죠? 괜찮죠? 많이 나아졌죠? 이름으로 놀림을 받거나 외모 비하를 받은 적이 있어서 그런지 남의 이름으로 장난치거나 외모를 비하진 않네요. 그거 좋은 태도예요. 오히려 내가 놀림받았으니까 나는 남을 놀릴 권리가 있어 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숙하게 나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닉을 토끼로 쓰지만 저도 부정교합이라 입이 제대로 안 다물어져서 이가 보이는 것 때문에 놀림받은 적이 있어요. 토끼나 설치류로 놀림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거를 약간 토끼라는 닉네임을 써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지? 승화하셨다고 해야 될까요? 극복을 하셨다고 해야 될까? 전공을 살려서 일하는 사람들 실제로는 별로 없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 반갑습니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저는 어제 꿈도 안 꾸고 잘 잤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는데 나쁜 생각, 저리 꺼져라, 나가버려 하고 힘차게 일어났어요. 나쁜 생각이 안 들 순 없지만 들 때마다 너 내 머릿속에서 나가 라고 하면서 앞으로 살아보려고 해요. 100% 걱정을 안 하고 살 순 없지만 걱정이 들 때마다 걷거나 이불이라도 개가지고 수건이라도 개고 빨래라도 개서 행동으로 이 걱정을 몰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계산, 화학, 세부 전공했는데 선박 시뮬레이션을 연구한 적이 있네요. 어떤 전공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야가 다르다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할게요. 그런 건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썼는데 그때는 장난스러운 정도였는데 중학교에 가니까 모멸감에 가깝게 당했다. 그래도 토끼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시니까 지금은 저는 어느 정도 그거를 자기 내면에서 잘 이렇게 다뤄가지고 승화시키셨다고 보여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는 귀여운 토끼야 라고 승화를 시키셨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하는 건 오늘 오후 방송이 아마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운동하는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오늘은 아마 오후에 못 오지 않을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눈도 손재주도 안 좋은데 전공을 살려서 문제없이 일하는 거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하시는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눈도 좋아야 되고 손재주도 필요한 일이신가 봐요. 그래도 해내실 수 있다는 건 평균 이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인맥이 중요한가 봐요. 중학교 때 친한 친구가 앞니 2개가 귀여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쌍꺼풀이 콤플렉스였어요. 쌍꺼풀이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내 눈에 주름이 있다, 내 눈은 다르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저 쌍꺼풀이 되게 진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쌍꺼풀이 없는 친구의 눈을 보고 부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쌍꺼풀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고 나서 사람들이 쌍꺼풀이라는 걸 가지려고 수술까지 한다는 걸 알고 나서 약간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내 눈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게 남들과 다른 눈이라고 생각해서 컴플렉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오신 분 환영합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여러분들 아침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오늘 되게 몸에 좋지만 맛있지는 않은 시리얼을 먹고 왔습니다. 어느 신체 부위든 그런 고민이 있지요. 지금 보시면 자부심이네요. 보는 시선의 전환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데 그게 힘들죠. 그쵸? 쌍꺼풀이라는 단어를 알기 전까지는 내 눈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남들이랑 달라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 환영합니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시리얼을 먹었는데 이거 위타빅스라는 거 아세요? 약간 소여물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단맛이 하나도 안 나는 시리얼이 있거든요. 섬유질은 많고 거기서 나온 시리얼 먹었습니다. 위트빅스 맞아. 섬유질은 많고 단맛은 없는 거. 그거를 배가 안 아픈 우유에 말아서 먹었습니다. 맞아요. 거의 가공 안 된 곡물 맛인데 단맛이 없다 보니까 먹는데 조금 힘들다. 조금 힘들다. 그러나 몸을 위해서 먹는다. 건강하게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먹습니다. 섬유질은 되게 많아서 몸에는 혈당도 천천히 오르고 좋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일본식 한글이라니?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제가 맥락을 못 따라가겠어요. 저도 그거 먹는데 요거트랑 드시는 분들도 맞아. 조금 힘들. 약간 난 영어식으로 얘기한다고 했는데 조금 힘들어요 라고 약간 양인처럼 말한다고 했는데 일본식으로 들렸나요? 여자분들 중에 요거트에 찍어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유에다가 푹 말아가지고 얘가 약간 죽처럼 풀리게 먹는 게 그나마 나은 것 같아. 가수의 리노비는 몸을 위해서 안 먹어야 한다는. 근데 아예 안 먹는 거는 오히려 살이 찌는 체질이 될 것 같고 뭔가 단백질이라든가 몸에 좋은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거, 그 다음에 액상과당이 없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굶는 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오트밀 먹듯이 먹었어. 그 기분이다. 정답이다. 맞아, 오트밀 먹듯이 먹었어. 덜 먹고 그러니까 먹는 횟수를 조금 줄이고 만약에 하루에 지금 간식까지 합쳐서 5끼를 드셨다면 3끼로 줄이시고 먹는 음식의 내용물을 구성물을 조금 더 건강한 걸로 바꾸는 거. 저번 주부터 1일 1식 하고 있어요. 진짜? 살 빼려고? 일부러 살 빼려고 그 공복 시간 지키시는 거예요? 아니면 바빠서 못 드시는 건가? 식욕이 없어서 그러면 안 돼. 나처럼 돼. 큰일 나. 나처럼 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경험자잖아. 그러면 안 돼. 큰일 날 수 있어요. 나처럼 돼. 근육 다 빠져. 그러다 마음의 병까지 온다? 내가 해봐서 겪어봐서 알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이놈한다. 안 드시면. 그러니까 최소 2끼는 먹어야 돼.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 의무적으로. 드셔야 돼요.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나처럼 돼. 진짜 근육 제 앙상한 팔다리를 보여드리고 싶네. 근육도 다 빠져가지고 진짜 뼈랑 가죽밖에 없어. 지금 오늘 몸무게 쟀더니 겨우 1kg 이제 늘어가지고 나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 가랑잎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몸이 점점 나빠져요.
1kg 늘었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어제 오늘 몸무게가 안 변했기 때문에 이거 빠진 게 아니라 1kg가 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거식증 전 단계까지 가봐서 아는데 그러다가 저처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다만 요즘에 저녁을 너무 먹고 자는 시간까지의 텀이 짧아가지고 그거를 조금 저녁을 일찍 먹는 걸로 조정을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녁 먹고 잠들 때까지의 시간이 텀이 너무 짧아서 소화가 덜 되고 자는 느낌이라서 그거를 조금 고쳐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제 물 조금 먹고 더블 불고기 세트 하나만 먹었어요. 안 돼. 그러면 나처럼 돼. 남자분이니까 분명히 저보다 필요한 열량도 더 많으실 거거든요.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 어제 저녁에 햄버거 말고 피자 먹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햄버거가 피자로 바뀌었어요. 마르게리따 피자랑 치즈 피자 2판을 시켜가지고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오늘 몸무게가 아침에 쟀을 때 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틀 동안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늘었다라고 봅니다. 혹시 선호하시는 피자 토핑, 여러분은 내가 얘기하면 오 할 것 같은데 파인애플 좋아하거든요. 파인애플이랑 그다음에 루꼴라 얹는 거 좋아합니다. 루꼴라 혹시 아시나요? 루꼴라 얹는 거 좋아합니다. 저희 집은 베이컨 포테이토를 무조건 먹어요. 루꼴라, 로켓이라고도 불리는 이탈리안 채소. 네, 루꼴라 좋아합니다. 마르게리타나 치즈 피자에 루꼴라 추가하는 거 좋아해요. 파인애플 피자가 잘하면 괜찮음. 생 파인애플 얻는 건 통조림이 아닌 건 저는 좋아해요. 물론 파인애플을 디저트로 따로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파인애플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불고기나 콤비네이션, 통조림이 문제죠. 통조림 파인애플 피자를 먹어본 사람들이 편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은 메모장에 적힌 얘기를 하다가 지금 어제 저녁 메뉴로 넘어가서 피자 얘기하는 중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갈비집을 갔는데 파인애플을 구워서 곁들여 먹는, 따로 주문하는 거예요. 그럼 파인애플을 토핑으로 아니면 기본으로 주는 거예요. 피자 먹고 싶어요? 아침인데?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오늘 아침은 뭐 드시고 오셨나요? 아, 궁금해서 시켜 먹는 거구나. 그러면 기본으로 주는 건 아니고 갈비집인데 또띠아도 줘요? 또띠아를 싸먹으니 맛있었어요. 세트 메뉴 또띠아, 갈비, 구운 파인애플에 소스가 나온다. 굉장히 특이한 갈비집이네요. 피자가 조금만 가격이 지금보다 싸다면 많이 먹었을 텐데 햄버거보다 비싸긴 하죠. 고기 먹을 때 파인애플이 나와요. 소화가 잘 된다고. 트렌디하다. 그러게 또띠아도 나오고 갈비도 나오고 그게 같이 파인애플이랑 소스도 준다니까. 아침은 간단하게 꼬치바에 커피 우유 먹었어요. 오늘의 카페인은 커피 우유군요. 다른 분들도 아침 드시고 오셨나요? 아니면 드실 예정인가요? 우리 폐렴 걸리신 분은 아침 특히 약 먹으려면 잘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굶으신다는 분, 하루에 한 끼 드신다는 분, 오늘부터는 잘 챙겨 먹기 저랑 약속해요. 저처럼 돼요. 매운 치즈 소스를 찍어 먹는 세트도 있었어요. 그건 안 드셔보셨나요? 그래도 1인을 노리는 피자집들이 많아지긴 해서 예전보다는 사 먹을 만해요.
그래도 여전히 비싼 느낌이지만 이제 드실 거예요. 이제 뭘 먹어야 약을 먹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카페인을 오늘은 커피 우유로 섭취를 하셨네요. 저는 오늘 커피 마시는 날이라서 한 잔 마시고 와서 조금 활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연하게, 아주 연하게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대신에 조금 있다가 화장실을 넘버원 해결하러 가게 될 수 있다라고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남자분이 44kg면 거식증이에요. 드세요. 제발 드세요. 훈제 오리고기가 있어서 그거 먹으려고요. 어떻게 해서 드실 건가요? 다른 훈제 오리고기만 먹진 않을 테고 뭔가 다른 요리를 해서 잘 드실 것 같은데? 야채랑 버섯이랑 볶아서 먹어요. 그 요리해서 먹을 거죠. 요리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만 먹을 리가 없지. 그쵸? 맛있겠다. 아침부터 오리라니. 나는 오트밀처럼 슴슴한 시리얼 먹었는데 건강을 위해 채소를. 스페인어 숫자 한 번만 읽을게요, 여러분. 랩할 테니까 좀 들어주세요. 시리얼에 냉동 베리를 좀 넣어 먹으면 낫지 않을까요? 블랙베리나 라즈베리. 냉동 베리를 안 좋아해. 그냥 생과가 난 것 같아요. 저 랩하는 거 한 번만 들어주세요. Cero, uno, dos, tres, cuatro, cinco, seis, siete, ocho, nueve, diez. Cero, uno, dos, tres, cuatro, cinco, seis. 6,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왜 이렇게 버벅대지? 0, 1, 2, 3, 4, 5, 6, 7, 8, 9, 10,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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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DS, DS. 우노가 1이에요. 세로가 0이고 0부터 10까지 한번 외워봤어요. 외워야 돼서. cinco, seis, siete 5초 무초가 아니라 5초 9 10. 8, 9, 10. 8, 9, 10. 어떤 노래가 우노도 스트레스 꽈뚜로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전 무슨 노래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시는 것 같아요. cinco, 6, 7, 8, 9, 10. 어렸을 때 헤아클레스 선생님이던 미국인 분이 알려줘서 해봤는데 재밌게 했었어요. 어떤 게임을 우노라는 게 저는 할 줄 몰라요. 카드 게임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의외로 경험이 안 해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봤지만 저는 안 해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풍부한 경험에서 얘기를 듣는 게 즐거워요. 원카드랑 포커 할 줄 모르고 원카드도 할 줄 몰라요. 카드 게임의 60%는 커버칩니다. 둘 다 할 줄 모름.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고 어렸을 때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저도 나이 40이 넘었는데도 고스톱 칠 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 우노도 스트레스 꽈트로에 나오는 노래가 나오는 거 노래라기보단 엄청 유명한 샘플링이라 여기저기 신나는 노래 많이 나온다. 이 노래 저 노래에 다 나온다는 얘기구나. 신기하다. 물을 많이 마셔야 돼. 어제 나 물
한 병밖에 안 마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적어도 2병 이상 마시려고 노력 중이에요. 물을 너무 조금 마셨어. 그래서 입안이 말라가지고 혀가 어제 다쳤던 거 그것도 한 원인으로 스스로 분석을 해봤는데 물을 너무 조금 마셨던 것 같아. 그래서 입안이 말라가지고 혀가 살짝 씹혔는데 되게 아프게 느껴졌다. 씹혔는데. 그래서 오늘은 물을 많이 마시려고, 화장실에 자주 가더라도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해요. 충분히, 많이라기보다 충분히 마시려고 해요. 어제보다 괜찮아졌어요. 어제는 바로 자고 일어나서 찝혔을 때라서 되게 아팠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아카이였나 샘플러 소스에 있던 효과음 같은 것들이었다. 아침 커피는 아니요, 원두 커피 마십니다. 어릴 적에 수련회 가서 트럼프 카드를 들고 가서 밤새 원카드 하면서 놀았던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단체 기합, 카드 놀이 하면 안 돼요. 아니면 안 자고 있어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마셨습니다. 둘 다 안 자고 있는 것도 혼나고 카드 게임 하는 것도 혼나고. 여러분들은 카드 게임 어떻게 배우시게 됐어요? 친구한테? 아니면은 그냥 살다 보니까 저절로? 저는 배울 기회가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그랬나, 어렸을 때?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어쩌다 알게 됐을까? 인터넷? 보통 학교에 카드를 들고 오는 애가 있다고? 유희왕 애니를 보면서? 이모한테 배웠다. 화투는 명절날 친척들한테? 친구들이 들고 오면 하다 비문학 카드 게임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도박 만화? 저거는 좀 많이 특이하다. 도박 만화 보고 배웠대. 그때 배우고 다 같이 하는데 나만 빠지면 심심하니까 껴서 같이. 유희왕으로 시작해서 각종 인디 게임으로. 홀덤은 나중에 한국에서 유명해지면서 찾아가서 배웠다. 포커는 게임하다가 배웠어요. 드래곤 퀘스트 하다가요. 저는 솔직히 명절에 어른들이 도박하는 거 보고 어깨너머로 배웠다. 무슨 게임인지는 묻지 말아주세요. 아버지가 알려주셨다는 분도 계시고, 같은 반 애가 어딘가에서 배워와서 전파한. 나 너무 친구가 없었나? 나는 그런 거 왜 배울 기회가 없었지? 유희왕이 유명한 비문학 카드 게임이다. 친구들한테 원카드랑 블랙잭을 배운 것 같아요. 의외로 도박 만화를 이해하려고 저절로 배워지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은 약간 애니나 만화책을 보시니까 그걸 이해하려고. 근데 저는 희한하게 서양 쪽 카드 게임은 배워도 화투로 하는 게임은 하나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둘 다 조금 낯섭니다. 그러니까 보드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낯선 것 같아요. 카드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카드게임 자체가 낯설다. 카드게임이라고 할게요. 보스톱이랑 포커는 아버지가 제 방에서 컴퓨터로 게임하셔서 옆에서 보다가 어깨너머로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남들이 하는 거 보다가 배우는 경우도 많구나. 나는 주변에서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나? 카드라는 걸 집에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역사가 있는 게임을 배워보고 싶었던 생각이 들어서 체스나 장기, 포커, 바둑을 다 배우셨어요? 모르면 저처럼 완전 백지일 수도 있어요. 오프라인 게임은 아는 게 거의 없네요. 오징어 게임으로 알게 되었고. 휴양여행 같은 거 가면 시간 때우려고 원카드 같이 좀 길게 할 수 있는, 원카드 맞나요? 워카드? 원카드 다른 건가? 고등학생 때 아버지랑 컴퓨터로 같이 고스톱 치다가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카드로 사기치는 기술을 전문으로 소개하는 유튜버도 있죠. 어제 어릴 때 슈퍼에 화투랑 플라스틱으로 된 트럼프 카드를 항상 팔았다. 저는 카드를 잘 모르니까 워카드라는 게임이 원카드 말고 또 있나 했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도둑잡기가 뭔지 몰라. 나는 친구가 진짜 없었나 봐.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고 혼자 책 읽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저는 생일 파티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 불러가지고 하는 생일 파티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정도다. 나는 그 정도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 단 한 번도 친구들 불러가지고 하는, 집에 불러서 왜 어렸을 때 생일 파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설날 추석 때 어른들이 화투 좀 사와라 심부름 시키면 즐겁게 갔어요. 집에 있는 뭐 게임 굿즈, 트럼프 카드가 압류해 가서 다 없어졌어요. 아, 따님이 갖고 놀다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1,000원 감사합니다. 경험 공유해 주시고 보내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학소녀였다기보다가 그냥 친구가 없었던 거 아닐까? 책밖에? 소설 같은데 카드게임에 대한 에피소드나 사건의 실마리 같은 걸로 등장해서 그런 거 별로 못 겪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읽었던 책에는 그러니까 뭐 하트의 퀸 이런 거 정도 나와서 이게 카드가 어떻게 생긴지는 알고 있는데 게임으로 접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그냥 카드의 그림으로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게임의 룰에다가 적용까지 해가지고 이해는 못 해본 것 같아요. 아니면 호기심이 좀 부족했나? 카드 게임에 대해서. 여럿이 하는 게임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혼자 뭔가를 하는 경우가 어렸을 때부터 많다 보니까 여럿이 해야 되는 카드 게임을 안 해본 것 같기도 해.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어. 저는 마술로 카드를 접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 마술사들이 카드 들고 나와서 카드 마술하는 거? 아니면 입에서 막 이렇게 카드 꺼내는 거? 학교에 꼭 마술사 한 명은 있어서. 카드 잘 섞는 사람 봐도 신기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섞는 거. 책도 좋았죠. 라이트 노벨 소설 들고 가서 수업 시간에 몰래 읽다가 빼앗기고 추억이네요. 카드는 예전에 카드 쌓기, 카드로 막 이렇게 집처럼 쌓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성처럼 막 이렇게 쌓는 거. 맞아, 촤라락.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신기하죠. 카드 게임 적어볼까? 카드 게임. 일반적인 카드 게임 족보, 투페어나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 저는 몰라요. 그게 뭔지 몰라요. 되게 무지하죠, 카드 게임에. 완전 백지 상태임. 저는 이름도 거의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나 진짜 백지지. 바이시클이라고 마술용으로 주로 쓰이는 카드 브랜드도 따로 있어요. 와, 별걸 다 하신다. 별걸 다 하네, 우리 리노비. 대단한데? 카드가 에어폼이 뭐지? 있어서 보들보들하니 마찰력이 적다. 파라락 하는 거는 사실 좀 질 좋은 비싼 카드로 하면 잘 된다. 물론 전문가처럼 이렇게 촤라락은 안 되지만 비슷하게는 된다. 마술용 카드가 촉감이 좋다. 바닥에 쓱 펼치는 게 쉽다. 종종 굿즈 형태로 콜라보도 해요, 그 회사. 카드 두 개를 60에서 75도로 삼각형과 역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정삼각형을 만드는 거? 그게 뭐지? 카드 쌓기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런 굿즈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지금 있는 재고도 다 못 팔았는데 새 굿즈가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 카페 오픈할 때 만들었던 굿즈도 안 팔렸어요. 아직 재고로 쌓여 있어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다, 현실을. 저는 생각보다 이상은 높은데 생각보다 현실주의자예요. 아,
아, 그러고 보니 어릴 때 홍콩 영화도 카드에 관심 가지는데 한몫한 듯. 슬프다고 뭐 슬퍼할 게 뭐가 있어요. 현실인데. 현실인데 슬플 게 어딨어. 그냥 거기까지인 거지. 슬플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현실이지. 받아들이면 되지. 옛날에 하던 카드게임에 쓰던 덱이 같은 카드를 겹치게 하는 기믹이 있어서 게임 끝나고 다시 섞으면 잘 셔플이 안 돼서 패사고 많이 나서 수시로 수동으로 섞어야 했던. 패 사고 패 띄우고 사고죠. 패를 섞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수시로 수동으로 섞어야 했다.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진 않지만 나름대로 상상을 해봅니다. 1,00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 환영합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원하는 카드가 안 나온다. 같은 카드가 뭉쳐있다. 사실 이노와 아가 스티커도 애한테 일부 압류당했는데 그걸 와이프가 또 압류해가서 와이프 폰 커버 뒷면에 이노와 스티커 붙어있지요. 돌고 도네요. 1,000원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뭔지 모르고 붙이셨겠죠? 근데 오늘 아침에 먹은 이 위트빅스 되게 배부르다. 뱃속에서 시리얼이 부는 것 같아. 아, 누군지 안다고? 약간 그런 느낌? 오트밀 불어나듯이 불어나는 느낌? 방송 보는 것도 알고. 오트밀이랑 비슷한데 오트밀은 아니고 좀 섬유질이 많고 단맛이 없는 시리얼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처럼 뭉쳐져 있어 얘가. 그래서 우유나 두유에 담그면 풀어져요. 맞아. 섬유질은 많아요. 그리고 그러고 보니 저도 부모님이 라이브러리 보는 거를 봤네요. 라이브러리를 다 보시나 봐요. 섬유질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대장 사정이 안 좋아요. 과다 섭취는 안 하고 올리브 오일 같은 것도 먹고 이것저것 단백질도 먹고 어제 저녁엔 피자 먹었어요. 탄수화물도 먹고 골고루 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샐러드 먹을 때 그래서 꼭 올리브 오일을 뿌려요. 어제는 마르게리타 피자랑 치자피즈래. 치자피즈가 뭐야? 피자 치즈를 치자피즈는 뭐지? 피자 치즈를 시켜가지고 나누어서 루꼴라를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피자 치즈 치즈 피자 치자 피즈가 아니라 치즈 피자. 왜 말이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몸무게도 1kg 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스타일 파파존스가 좋아해요. 파파존스에서 좋아하는 피자는 뭐예요? 물어봐도 될까요? 파파존스 중에 이게 최고다, 나의 최애다 하는 게 있을까요? 부산은 이제 파파존스가 없어. 이탈리안 소시지. 페퍼로니 추가해서 드세요. 페퍼로니 좋아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은 것 같아. 그쵸? 여튼 좀 매콤한 메뉴가 있다. 가장 베이직한 슈퍼파파스가 아니라니. 그럴 수도 있죠. 취향은 사람마다 다양하고 입맛은 제각각이니까 좋아하는 건 다 다르겠죠? 심지어 생 파인애플 올려 먹는 저도 있습니다. 아메리칸스러워서 좋아요. 그게 고기에 고기.
저는 오늘 옷장 정리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왜냐하면 2월 달에 입었던 트레이닝복, 핑크색 트레이닝복, 애착 트레이닝복이 있는데 분명히 세탁소에 맡겼었거든요. 세탁소에서 갖다 줬을 텐데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가지고 옷장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옷장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옷장에 블랙홀이 있나 봐. 옷이 없어졌어. 분명히 세탁소에서 같이 갖다 줬을 텐데 옷이 없어졌어. 계절도 정리를 해야 될 계절이야. 한번 정리해야 돼. 근데 저는 옷장 정리하는 게 힘든 게, 옷걸이에 손이, 까치발을 안 들면 손이 안 닿아요. 위에 옷 거는 데다가 손이 안 닿아. 여성의 옷장에는 미묘한 공간 왜곡 있죠. 그런 것 같아. 어디엔가 숨어 있을 텐데 그거를 못 찾겠어. 한 번도 안 입고 그냥 처박아 놓은 겨울 옷도 있다. 샀는데 한 번도 못 입은 옷. 강제 쭉쭉 체조를 저 발뒤꿈치를 들어도 겨우 닿거든요. 제가 샀는데 안 입는 옷도 있어요. 안 입은 옷도 있어. 그래서 오늘은 옷장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놓고 못 신은 신발이 운동화라면 그거 큰일 날 수도 있다. 밖에 신고 나갔다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운동화는 바닥이 좀비처럼 부스러져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신어줘야 된대요. 안 신고 모셔놓으면 신발 바닥이 바스러져서 없어진대요. 안녕하세요.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도 했던 얘긴데 그치? 그렇대요. 저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여러분 채팅 치고 계시면 제가 돌아와서 읽어드릴게요. 돌아왔다. 저는 집이 산이라 등산화를 신어야 해요. 전매추 함부로 그렇게 어이 대노비들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리노비들, 저 소중한 마음에 아침에 오는 우리 리노비들은 제 베스트 프렌드이자 제 마음의 영양제거든요. 함부로 그렇게 부르지 말아주세요. 운동화는 등산할 때 위험해요. 햄버거 드세요. 햄버거 추천한대요. 마라탕, 만두, 볶음밥 드세요. 저녁에 가족들한테 피자 먹자고 할까? 네, 돌아왔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함부로 그렇게 부르지 말자. 나의 마음의 영양제다. 비하하지 말자. 옷장 정리 얘기. 오늘 옷장 정리를 제가 몇 프로 완료할 수 있을까? 핑크색 트레이닝을 찾을 수 있을까? 트레이닝복을 찾을 수 있을까? 일단 메모장에 적어놓기.
분명히 세탁소에서 찾아갖고 왔을 텐데 콩나물 베팅을 할 거는 못 돼요. 왜냐면 지금 당장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방송 끝나고 나서 차근차근 옷장 정리를 해봐야 되거든요. 이제 봄옷은 집어넣고 여름옷을 그래서 겨울옷 좀 개가지고 셔츠가 아니라 스웨터 같은 거 개가지고 서랍에 넣으려고 해요. 방송 1시간 정도 지났으니 스트레칭 한번 해. 그러게 어깨를 뒤로, 어깨를 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제가 뒤적거리면서 안 나오는 거 어머니가 찾으면 나오더라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찾으면 안 나오는데 가족이 찾으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 시야가 좁아서 그렇대요. 가족이 그러는데 나는 눈앞에 것밖에 못 본대. 오늘은 아침에 물품 폐기해서 씻느라 채팅을 많이 못 쳐서 아쉽네요. 그래도 틈틈이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일하러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패딩이나 코트는 진즉에 세탁 마치고 옷장 속에 모셔놨어요. 나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옷을 다 꺼내야 찾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세탁소에서 안 준 건 아니겠지? 세탁소에 한번 물어봐야 되나? 만약에 못 찾으면 세탁소에 물어봐야 되나? 한참 됐는데 2월달에 맡겼던 옷이라서. 세탁소에 물어봐도 아마 없겠죠. 세탁소에서 깜빡한 경우도 있긴 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못 찾으면 집안에 진짜 블랙홀이 있는 거고. 세탁소도 3일쯤 되면 다 바뀐다고? 보관기간이 있다고? 2월달에 찾아온 옷이라서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지금. 그래서 옷장 정리를 하려는 거예요. 갖다 줘요. 네, 세탁소에 보냈던 옷이에요. 세탁소에서 두고 간 옷을 제가 정리를 안 하고 나쁜 버릇이 뭐냐면 이렇게 비닐에 싸져가지고 오잖아요. 그거를 바닥에 휙 던져놔. 그러면 가족이 대충 옷장에 걸어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옷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보통은 차원의 틈새에 갇힌 거라 엄마 불러야 나옴. 일단 옷장의 옷을 한 벌 한 벌 다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다른 가족 옷장에 처박혀 있을 것 같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거 비닐 까고 옷장에 넣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드라이 클리닝 해온 성분이 날아간다고 하거든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대. 먼지 않는다고 안 벗기는데 벗겨서 넣는 게 좋다라고는 해요. 나도 확실하진 않은데 어디서 들었어. 그렇다라고. 이런 거 찾을 때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말이 하나 있어요. 공설 운동장도 아닌데 왜 못 찾냐. 네가 안 찾은 거지. 그래서 밖에서 좀 걸어놨다가 넣는 게 좋다라고는 해요. 안 가져왔는데 내가 가져왔다고 봤다고 저 확인을 안 해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맡긴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못 봤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잃어버린 옷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옷장 정리를 할 겁니다. 흰색 추리닝이라고 적어놔야겠다. 한 벌 한 벌 옷장을 뒤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안 입는 겨울옷을 다 개가지고 서랍에 넣고 저는 분명 찾았다고 생각하고 봤다고 하는 기억도 생각했는데 저는 이게 애매한 게 맡긴 거는 확실하거든요. 맡긴 거는 확실한데 얘가 찾아가지고 옷걸이 해가지고 집 문 앞에 걸어놓고 간 거를 제가 다른 옷이랑 한꺼번에 한 벌 한 벌 확인 안 하고 바닥에 휙 던져놔요. 그러면 가족이 이제 옷장에다가 대충 걸어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세탁소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신을 못해요. 한 벌 한 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옷장을 지금 뒤집어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가족,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가족 옷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나쁜 버릇이 옷이 오면 바로 정리를 안 해요. 집안 옷장 아마 다 뒤져야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조금 큰일이다. 오늘 옷장은 시간이, 근데 다행히 오늘은 시간이 조금 운동하는 거 빼고는 시간이 있어서 오늘 오후 방송 안 할 거라서 섞였나 봐, 나 옷이. 다른 가족이 손 안 대고 내 옷은 혼자 옷 관리하고 분명 작년에 자주 입던 옷이고 세탁소에도 안 맡기는데 없어질 때도 있다. 옷장 안에 블랙홀이 있나? 왜 그러지? 누나하고도 섞여서 누나 옷인데 입은 적도 있어요. 진짜 차원 이동 문이 있나? 오늘 저는 한번 다른 가족 옷장까지 양해를 구하고 뒤져봐야 될 것 같아. 와이프 최애 아이돌 노래 중에 슈레딩거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생각나. 잔소리 들은 각오를 하고 있지. 각오는 하고 있지. 그리고 뿌시럭거려야 되니까 하루 종일. 일단 제 옷장부터 겨울옷은 개가지고 좀 서랍에 넣으려고 해요. 진짜 가끔은 비닐 제거가 안 해서 옷장이 아니라 다른 곳? 어디? 옷장 말고 어디? 어디가 있을까? 맞아. 그러게 세탁소에서 오면 바닥에 던져놓지 말고 다 정리하라니까 라는 말을 듣겠죠. 일단은 제 옷장부터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제 옷장 안에 있겠죠. 쓰레기통에 들어갈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비닐을 재활용하고 옷걸이는 옷걸이 따로 버리기 때문에 옷이 버려질 일은 없어요. 보통은 옷장 안에 어디 옷걸이에 걸려서 있겠죠. 한 벌 한 벌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진짜 슈레딩거의 옷장이다. 그쵸? 비닐도 재활용에 일단 내놓기는 합니다. 비닐끼리 모아서 옷걸이도 모아서 분리수거대 내놓고 철사잖아요. 아니면 옷걸이에서 떨어진 채로 어딘가 접혀서 구석 그런가? 진짜 그런가? 바지랑 티 같이 생긴 거라서 비닐 재활용 비닐끼리 모아서 버려요. 물 좀 마실게요. 저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수분이 조금 부족해서요. 아침 방송의 매력은 이거 같아. 제가 조금 무거운 하드를 들고 왔잖아요. 열등감이라는. 근데 또 옷장 정리라는 가벼운 하드로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침 방송의 매력이다. 따로 분리수거 마크가 없어서 그냥 버리셨어요. 근데 다 사는 동네나 지역마다 달라가지고 확인해보고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저희 집에서도 뭔가 가끔 사라질 때 특징이 A가 방치, B가 자리 이동, C가 정리라고 다른 곳에 집어넣은 패턴. 저도 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옷장 정리를 가족이랑 같이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 나 신발 잊어버린 줄 알고 발을 동동 굴렀다가 찾은 적도 있어. 되게 애착 가는 구두인데 신발을 여행 갔다가 호텔에 놓고 온 줄 알고 가방에 안 넣은 줄 알고 나 신발 빼먹고 왔다고 호텔에 메일까지 보냈거든요. 근데 가방에 들어있었어.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꼼꼼하지 못해요. 꽤 덜렁대는 성격인 것 같아요. 신은 채로 찾은 건 아니고 가방 속에 들어있었어.
제가 생각보다 꼼꼼하지 못하답니다. 이불킥. 이불킥 안건. 사람들이 저를 꼼꼼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렇게 생겼고 오해를 주게 만드나 봐요. 근데 저 되게 덜렁거려요. 보조용으로 가방에 넣었는데 그걸 모르고 나 신발 꺼내놓고 호텔에서 안 가져온 것 같아가지고 호텔에 메일까지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가방 안에 있었어요. 집에 와서 찾았어요. 말도 안 되게 짝짝이로 신고 그걸 돌아다니는 건 아니니 좋아서 어쨌든 찾았으니 럭키비키. 그래서 신발처럼 이 옷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집안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믿어요. 호텔 직원들은 진짜 다 뒤져봤겠지. 근데 호텔에서 메일 답장이 안 온 걸로 봐서는 호텔에서 무시당한 것 같기도. 저는 친구네 놀러 갔다가 놓고 온 줄 알았던 티셔츠를 집 서랍에서 찾았습니다. 저도 왠지 엉뚱한 데서 이 옷을 찾을 것 같긴 해요. 핑크색 트레이닝복을. 저도 좀 그런 편이라서 무선 이어폰 진짜 여행 가서 분실했는데 결국 와이프가 에어팟 사줘서 럭키비키 엔딩이었다. 자석 펜이 책상에서 사라져서 바닥을 찾았는데 컴퓨터 측면을 못했었다고? 그거는 진짜 못 찾을, 그건 숨바꼭질인데? 그건 진짜 숨바꼭질이다. 진짜 찾기 힘들었을 것 같아. 가족들이랑 여행 이후에 잃어버린 줄 알았던 티셔츠 어느 날 부모님 댁까지 동생이 잘 입고 있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 다 많구나. 사는 게 거기서 거기구나. 진짜 신기하다. 나만 잊어버리는 거 아니구나. 다 사는 게 비슷한가 봐, 여러분. 다 각양각색이라고는 하는데 비슷한 측면도 공통 분모도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아서 뭔가 신기하고 재밌어요. 대충 조수석 가죽 패턴과 일치화돼서 찾지 못한 아이패드 짤 그런 게 있나요? 위아더 월드. 그러게 위아더 월드. 나만 못 찾는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생각하니까 나만 덜렁대는 깜빡쟁이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안이 됩니다. 비슷하게 검정색 의자 같은 경우 그 방석 경계라고 해야 되나 매듭 부분 같은 곳에 절묘하게 딱 맞게 들어가 있어서 못 찾는 경우가 있죠. 저는 양말을 한쪽을 잊어버렸는데 어디서 찾았냐면 옷을 개서 분명히 넣어놓을 때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옷을 입으려고 딱 펼쳤는데 바지였나 티였나 모르겠는데 소매에 껴 있었어. 소매 안에 들어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개서 넣으면서도 몰랐어요. 나중에 그 옷을 입을 때야 찾았어. 안에 옷 안에 쏙 들어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오늘은 옷 정리를 할 거다. 방송 끝나고. 마술이야, 진짜 마술. 제 양말이 작아서 더 잘 그런데 쏙 숨는 것 같기도 해요. 저 잠깐 가서 하나만 확인하고 올게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금방 오겠습니다. 담요도 좀 갤게요. 담요 좀 겠어. 내 옷장 정리해야 하는데 와이프도 저도 주말 되면 탈집 모드라 쉽지 않네요. 저는 오늘 하려고 해요. 오늘밖에 시간이 없어. 주말에는 방송하니까. 오늘은 아마 오후 방송이 옷장 정리 때문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옷장 정리 한번 해보려고요. 블랙홀에 들어가 보면 그동안 잃어버린 양말 한 짝이, 양말도 있을 것 같고 머리끈도 많을 것 같아. 여자들은 머리끈도 많이 잊어버리거든요.
저는 물건 잘 안 잊어버리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밖에서는 안 잊어버려요. 근데 집 안에서 이렇게 잃어버린다? 우산 같은 것도 안 잊어버리는데 밖에서는 잘 챙겨요. 근데 집 안에서 이렇게 잊어버려? 신기하죠? 뭔가 집안이랑 집 밖에서의 내가 다른가 봐. 초등학교 때 잃어버린 지우개들이 가득하겠지. 그래도 찾을 수는 있으니 다행이네. 이번에 찾아야 찾는 거지. 이번에 못 찾으면 세탁소에 물어보려고요. 집에서 없어지는 거로 젓가락도 그래요. 진짜 이 없어질 이유가 없는데 집 젓가락 한쪽만, 그것도 두 개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쪽만 없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젓가락 받침이 집에서 쓰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두 개 중에 하나만 없어진다든지 짝이 있는 물건인데 하나만 없어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마 쓰레기 버리면서 뭉쳐서 같이 버려진 것 같기는 해요. 젓가락 받침은 추측만 할 뿐 어딘가 블랙홀에 들어가서 못 찾는 거지.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알게 되니까 오늘 나만 덜렁이가 아니구나. 여러분도 뭔가 잊어버리고 집안에서 잊어버리고 찾는데 애를 먹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기분이 좋다고 하면 이상한데 신기하고, 아, 우리 다 사람 사는 게 거기구나 라고 생각해서 동질감이 느껴져. 받침 말고 그냥 긴 세 젓가락, 근데 꼭 하나씩 없어지지 않은, 양쪽이 아니라 안심이 돼요. 맞아요. 안심이 됩니다. 원래 우리 베프였어. 원래 베프였어요.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베프였습니다. 버스에 우산을 놓고 내린 걸 다음날 같은 버스에서 다시 타서 찾았는데 그날 비가 안 와서 바보같이 또 깜빡하고 내려서 못 찾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그게 궁금한데? 못 찾았다라는 얘기죠? 놓고 내려서 결국은 그 우산은 빠이빠이 했다라는 얘기죠? 면회하고 왔대. 면회하고 왔대. 저거 은근 많아요. 우산 2번 잃어버리기. 남자들은 우산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산 평생 가장 많이 잃어버린 물건 중 하나. 저는 우산은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고 집안에서 뭘 잊어버리는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처럼 옷을 못 찾는다든지. 집 아니면 차라리 안전하지. 남이 가져가서 잃어버린 적도 많아요. 전철은 청소 아줌마가 수거하는데 버스는 종종 2번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대충 남탄 수건 회수율 120%라는 썰. 우산 긴 여행을 좋아했어. 집 밖으로만 나가면 없어져. 남자분들이 유독 우산을 많이 놓고 다니는 것 같긴 해요. 경향성으로 봤을 때 여자들보다는 100%는 아니지만 경향으로 봤을 때. 저는 주로 물건을 집 안에서 잊어버립니다. 오늘은 그리고 책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옷장 정리부터 일단 오늘은 옷장 정리부터 두 개를 다 하면 너무 많을 것 같고 옷장 정리만. 기본적으로 손에 뭘 들고 다니는 게 습관이 안 돼 있다. 가방 안 들고 다니세요, 여러분은? 어릴 적에 너무 약한 우산을 탓했죠. 친구랑 칼싸움 놀이하면 부러져서. 가방은 안 들고 다니세요? 그냥 맨손으로 다니세요? 아, 그 뒤로 백팩을 맨다. 보통은 메고 다닌다. 손에 들진 않고. 그래서 우산은 손에 들고 다니는 거니까 낯설어서 잊어버린다. 비가 올 때는 그나마 쓰고 있지만 비가 안 올 때 내려놨다가 놓고 나오는 경향이 있다. 유일하게 집중해서 챙긴 건 군대 시절 총 정도다. 그마저도 두고 다니는 애들이 있지만. 그래서 전 언젠가부터 가방에 우산을 넣는 칸이 있는 가방만 사서 쓰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접는 우산을 사가지고 그 칸에다가 넣는다.
손도 잃어버리는 사람 있기는 있다. 예전에는 3단 접이식이 좋았는데 요즘에는 손잡이가 고리형이 있어서 좋아요. 거기에 매달아서 가지고 갈 수 있어서요. 짐이 많을 때. 그래도 우산 써야 되는 날에 손에 들고 가다가 그래도 잊어버린다. 통을 잃어버리면 우리 부대 옆 부대까지 다 난리가 나요. 낚시 가방처럼 칸이 분리된 가방을 우산을 넣으려고 준비해 둔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네요. 저는 우산을 안 잊어버리는데 신기하죠? 집안에서 이렇게 물건을 오늘처럼 옷을 잊어버린답니다. 친구네 집에서 2주일간 신세진 적이 있는데 우산 빌려서 나갔다가 두고 와서 새로 사줬는데 그걸 또 들고 나갔다가 또 잃어버려서 다시 사주다 2번 다시 샀다는 얘기죠. 칼처럼 생긴 우산을 들고 다니면 아예 특이한 우산을 들고 다니면 잃어버릴 일이 없다. 아니면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게 일회용 비닐 우산을 들고 다니는 거야. 저는 병원 같은 데 할 때 공용 우산 꽂이에 넣어놔야 될 때는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우산을 들고 갑니다. 누가 일부러 바꿔서 우산을 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경험이. 그래서 너무 좋은 우산은 병원처럼 공용 꽂이에 꽂아야 되는 곳에는 안 갖고 가는 원칙이 있어요. 비가 오는 날 누가 내 우산을 가지고 가버렸던 경험도 중학교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용 우산 꽂이를 써야 되는 데는 너무 좋은 우산을 안 들고 갑니다. 일회용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런가? 난 내가 작아서 그런가? 적절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오히려 비싼 우산을 갖고 다니니까 챙기게 되던. 근데 그거를 누가 가져갈까봐 공용 꽂이에 꽂아놨다가. 그래서 그렇다고. 조금 여러분이랑은 접근 방식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우산 안에 캐릭터의 치마 속이 그려진 그런 우산은 근데 들고 다니면 조금 부끄럽지 않을까?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괜찮아요? 용기가 있으신 분인가? 남의 시선을 개의치 않는 거야. 비가 오면 가게 우산통은 우산이 증식해요. 4만원짜리 큰 골프 우산을 안 잃어버리고 잘 썼는데 식당에서 누가 가져가 버렸죠. 그러니까 저런 경우가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우산을 안 들고 다니려고 해요. 큰 우산을 쓰면 좋다. 어차피 우산 속은 본인만 본다고? 어차피 다들 비웅덩이 피하느라 발치만 보니까 남의 우산 속까지는 안 본다. 우산은 은행의 리스포남. 들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우산 꽂이에 꽂으면 100% 털린다. 너무 특이하고 좋은 우산은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남이 들고 갈 수가 있다. 음악 소리 좀 낮춰야지. 너무 크다. 아까 아침에는 몰랐는데 일찍 시작할 때는 음악 소리가 좀 내기에 크게 들리네요. 디자인이 뭔가 심심한 우산은 바뀌기도 쉽다. 다 검정색 뭐 이런 우산 아니면 똑같은 비닐 우산 이런 거는 바뀌기가 쉽죠. 다만 혹시 모르니 직각에 가깝게 세워서 들고 다녀야 할 듯. 역시 라스트 오리진 우산을 들고 다니면 절대 안 잊어버리는. 라스트 오리진이라는 게임이나 애니가 있나봐요. 그거는 약간 특이해서 안 잊어버린다. 남들은 안 쓸 것 같다. 초고급 우산이라고 해서 18K 장식 있는 우산이 80만원이라고? 그거 들고 다니면 훔쳐가겠는데 그거는 100%? 우산 막대기가 칼처럼 생긴 형의 우산이 생각나요. 모바일 야한 게임이라고? 그거는 조금.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 환영합니다. 옷장 정리랑 우산 얘기하고 있었어요. 치마 속이라고 그게.
경찰이 불신검문할 수도 있다. 근데 조금 전에는 여러분들이 남들은 다 바닥 보니까 우산 속은 안 봐서 괜찮다고 하지 않았나? 왜 말이 앞뒤가 바뀜?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 환영합니다. 일본 여행을 갔는데 비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살짝 무시하고 그냥 갔는데 역시나 비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공항 입구에 무료로 가지고 가세요라는 우산이 있어서 챙겨가서 비를 피할 수 있었죠. 그래도 운이 좋으셨네요. 그런 챙겨주는 우산이 있어가지고 공항에서 비를 안 맞으셨다니 다행입니다.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1,000원 감사드립니다. 있는 공항도 있고 없는 공항도 있겠죠. 모든 공항에 있는 건 아니겠죠. 저분이 가셨던 게 운이 좋아서 있었다라는 거겠죠. 비행기 타야 돼서 짐이 되는 우산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요? 그쵸. 따로 붙여야 되거나 그러니까 놓고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해요. 최근에 또 우산을 잃어버려서 알리에서 괜찮은 걸 하나 주문해서 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 환영합니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공항 정도 규모면 한 번 비 올 때마다 놓고 가는 우산이 산더미처럼 쌓일 듯. 그런 걸 회수해서 무료 우산으로 쓰는 것 같다. 작은 거는 가방에 넣을 수 있는데 장우산은 그 공용 꼬지에 꽂아야 돼가지고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남이 내 거를 들고 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쵸? 나 지금 옷장 정리에 마음이 100% 가 있어. 빨리 옷장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 때문에 짐으로 쓰긴 힘들다. 물기를 털어야 되니까 가방 안에 물이 들어가니까. 다 좋은데 단추 채워서 고정시키는 방향이 반대라서 은근 불편하다. 방향이 완전 이렇게 뭐라 그러지? 묶는 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딸깍 하는 그게 반대로 이렇게 다라락 접어야 된다는 거죠. 정리가 하고 싶은 리노아라는 이게 정리를 하고 싶다기보다 그 옷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핑크색 옷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핑크색 아래 위 트레이닝복이라서 조금 특이하고 지금 다시 살 수 없는 옷이거든요. 몇 년 전에 산 거라서. 근데 한 번밖에 안 입었어. 그래서 찾아야 돼.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입고 아껴놨다가 입고 세탁소에 2월 달에 맡겼는데 그 옷이 세탁소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 확신을 못 하겠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쁜 버릇이 세탁소에서 온 옷을 바닥에다가 휙 던져놓으면 가족이 이제 대충 제 옷걸이에 걸어주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걸어줬기 때문에 그 옷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을 샀는데 정작 비가 안 내려서 돈을 날렸다고 생각했어요. 장롱에 있을 것 같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여러분 빌어주세요. 제발 리노아가 장롱에서 옷 찾을 수 있기를 빌어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힘이 됩니다. 진짜 힘이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원해 주셔가지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어제 일도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잖아요. 이번에도 옷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발 있기를 찾을 수 있기를. 리노아 잃어버린 물건 찾기 기원 1일차. 치즈로 해주셔서 10배 더 감사합니다. 있을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에 닿더라고. 신기하죠? 나 혼자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가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훨씬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언제나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후에 땡땡 찾았다라는 알람이 울릴 거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러워요. 출근 잘 다녀오세요. 내 칭찬도 이제 잘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감사합니다. 귀엽다고 해주셔서 뻔뻔하게 받아주기. 당연히 있겠죠. 감사합니다. 땡땡 아니고 X 트위터 어쨌든 알람.
제 최대의 난관은 옷걸이 거는 거에 옷장에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까치발을 해야 돼서 옷 정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그게 제 최대 난관입니다. 그래서 탈진해요. 옷 정리 한번 하고 나면. 시선을 이렇게 고개를 계속 들고 있어야 돼서 목이 아파. 근데 오늘은 개서 서랍에 넣어야 되는 옷도 있기 때문에 조금 할 일이 많다. 왜냐면 겨울이 가고 이제 여름이 슬슬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옷을 조금 교대해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앞뒤를 이렇게 약간 바꾼다고 해야 되나? 보조 발판, 작은 사다리를 쓰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계획을 세웠어. 지금 이미 옷장 정리라고 다이어리에 써놨습니다. 옷장 정리, 옷 찾기 이렇게 써놨어. 계획만 잘 세야지. 나 계획 하나는 잘 세워. 내 장점을 꼽으라고 하면 계획을 잘 세운다는 거라고 할게요. 그게 실행이 될지는 여부는 별개로 치고 그럴듯한 계획은 잘 세우지. 어쨌든 장점으로 계획을 잘 세운다. 내 장점을 상담 갔는데, 어디서가 아니라 상담 갔는데 제 장점을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머리를 짜내가지고 억지로 한두 개를 얘기했는데 내가 자기를 얼마나 비하하는지를 알게 됐어. 내 장점이 뭐지? 나는 장점이 없나? 라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한 제 장점은 계획을 잘 세운다입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도 은근 생각해보면 자기 장점을 찾기가 어려울걸? 사람들이 자기 장점을 모르고 살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 예쁜 말 진짜 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채팅으로도 그 정도로 예쁜 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진짜 심성이 바르고 곱고 글도 잘 쓰시고 표현력도 좋으신 분인데 그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굉장히 배려심이 있고 남을 잘 이해해주고 마음이 따뜻하고 그런데도 그거 본인이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성격적인 장점을 모르면 저는 계획을 잘 세운다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지키고 안 지키고 여부는 별개로 치고 계획을 잘 세운다. 도와주는 게 거리낌이 없다가 장점이다. 글을 잘 쓰고 싶은데 문장 근데 조리있게 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채팅으로 뜻 전달되는데 전혀 문제 없으세요. 남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장점. 거울을 보며 나 정도면 보통 이상으로 생겼지. 그런 거 말고 진짜 장점.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그랬잖아. 배려할 줄 알고 이해심이 많은 분들이 있다고. 근데 스스로는 모르시는 것 같다고. 많은 계획을 세우면 어쨌든 그 중에 하는 게 있으니 장점이 맞다. 그치? 하나는 미루다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 미루면은 화살표 표시를 해가지고 미뤘다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게 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끝까지 안 하는 일도 있지만요. 저의 장점은 집에서 심심해 죽을 것 같으면 갑자기 즉흥적으로 잘 놀러가는 결단력. 그거 되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심심해서 죽을 것 같으면 저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나쁜 버릇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 결단력. 산책을 가든 놀러 가든 나갈 수 있다는 결단력. 저거 장점 맞아요. 이거 확실한 장점인데 1,000원 익명의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확실한 장점이에요. 본인의 정신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 깨닫고 계시네요. 자신의 장점을.
저는 산책이라도 나가야지 하면서 꾸물럭꾸물럭 못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진짜 굉장한 장점 같습니다. 물을 또 마시자. 이 물을 방송 끝날 때까지 다 마시는 게 목표예요. AI랑 대화하면서 나 자신은 대단한 게 아니라고 여기는 걸 AI는 장점이라고 칭찬해 주니까 기분은 좋다. 아, AI랑 챗GPT랑 대화하면서 그런 걸 깨닫는다. INT는 밖에 나가는 거 그런 거 못해. 그래서 장점이죠. 밖에 나갈 수 있는 거. AI랑 대화하면서 깨닫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저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챗GPT랑 대화하면서 깨닫는 것도 장점을 깨닫게 해준다. 굉장히 좋은 관점이네요. 사고의 전환이다. 옛날에는 심심이로 많이 놀았어요. 여러분들의 오늘 계획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나 이거 할 거야 라는 거. 저는 예를 들어서 헌혈 20개 넘게 하고 있는 것 중이다. 그거는 생명을 살리시는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진짜 장점입니다. 잘하고 계신 거다. 칭찬. 오늘 나 이거 할 거야 라는 계획 여쭤봐도 될까요? 숨쉬기 운동 이런 거 말고 저는 옷장 정리를 예를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프신 분은 회사에 가서 아까 폐렴 걸리셨다는 분 회사에 가서 양해 구하고 조퇴하고 오기 이런 게 할 일이 되실 것 같고 또 다른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오리고기 요리를 해 먹을 거야. 실험 이론 공부하고 보고서 작성. 빨래하고 나가서 다이소 가서 사려던 거 안 잊어버리고 사기. 그쵸? 그런 거 계획이 될 수 있죠. 쉬는 날이라 푹 쉬기를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채팅 열심히 쳐주셔야지. 뭐 하고 계세요? 오늘의 계획 리누아님 방송 보다가 일하러 가기. 그거 좋네요. 저랑 10시까지 함께 해주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후에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루리커피를 가볼게 했는데 수요일이라 문을 안 열어요. 오늘은 모에모에 뀨은 제가 10시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방송이 없을 예정이라서. 오늘 쉬시는 분은 뭐 하세요? 채팅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의무라기보다가 해주면 저한테 기쁜 거 리누아의 기쁨이 됩니다. 의무라고 하면 너무 무겁잖아요. 여러분한테 짐을 지워드리는 것 같아서 소통이 활발하면 리누아가 기뻐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큰일 하시네요. 가구 재배치. 은행에 가서 환전 여행 가시나 봐요. 가구 재배치 하시는 분도 일종의 대청소 느낌일 것 같고 저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옷장 정리랑 일맥상통한다. 와서 근처 극장에 맞는 시간대에 헤일메리 상영하면 시도해보려고 가는데 곧 VOD 출시랑 OTT행이라 그런지 시간대가 별로예요. AI한테 웃긴 판례 알려줘라고 하면 뭐라 대답할까? 웃긴을 조금 더 범위를 줄여서 물어보면 이것저것 찾아줄 것 같아요. 퇴근하면 목욕탕에 수건을 쓰던 거를 새 걸로 갈아 끼울 거예요. 그것도 계획이 될 수 있죠. 충분히. 저도 아침에 손 닦는 수건 오늘 몫에 새 걸로 바꾸고 왔습니다. 시간대가 아침이랑 밤늦게밖에 없어요. 상영 내릴 때가 됐다. 이제는 트렌드에서 약간 벗어났다. 사실 인기가 많아서 다른 영화보다 오래 있는 거다. 저도 책을 읽었을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물어봐가지고 책을 읽었을 정도니까요. 인기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연장 상영 중이다. 다른 영화보다 더 길게. 오늘의 계획. 여러분들의 계획을 듣는 것도 같은 일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다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이거 할 거예요? 저거 할 거예요? 다른 얘기 해주시니까 다양성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오신 분, 저희는 오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 중이었습니다. 앞에 했던 얘기는 메모판에 있어요. 저는 마션도 며칠 만에 다 읽고 결국 부처님이 아니고 불법스님이 비추천한 아르테미스까지 샀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두 분 다 환영합니다. (10시에) 딱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오신 분들이 두 분이 계셔가지고 5분이라도 더 하다가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책임감이 드네요. 저는 요즘에 출근하기 전에 매일 운동하고 있어요. 어떤 운동 하시나요?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왔어요. 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옷장에 가 있는 리노아. 링피트, 그거 야루비님들이 하시지 않나요? 그쵸? 링피트도 운동은 운동이죠. 되게 어렵다면서요. 체력을 많이 요구하는 게임이라고 들었습니다. 야루비님들 방송을 보면서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저는 링피트를 해본 적이 없지만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왔어요 라고 해주신 분 왜 이렇게 귀엽게 손을 흔들고 계시지? 와주신 분 그럼 채팅을 쳐주셔야 제가 와주신 걸 알죠? 아무도 왔는데 아무 말도 못 쳐주시는 분도 이해는 해. 지금 회사라서 그분들은 어쩔 수 없고 채팅을 쳐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저 왔어요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저도 인사해드릴게요. (5분이라도) 더 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3분이나 오셔가지고 10시 딱 맞춰서 가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리노비들은 신데렐라들이라서 10시 되면 다 가야 되거든. 최근에는 집에 묵혀둔 라노벨트를 읽고 털어서 독후감을 남기고 있어요. 그것도 좋네요. 책도 정리를 그 김에 겸사겸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도 되고 독후감도 쓰시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새 레슬링 도장을 다니는데 맨날 구르기만 해서 이게 맞나 싶네요. 제가 레슬링을 배워본 적은 없지만 구르기가 레슬링의 기본 덕목이라고 해야 되나? 기본 소양 같은 건가? 동작이 꼭 필요하니까 아마 많이 시키시지 않을까요? 굉장히 힘든 운동이래요. 레슬링.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름만 들어도 레슬링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큰 결심을 하고 다니게 되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잘 넘어지는 방법을 알아야 덜 다치기 때문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이렇게 쾅쾅 바닥에 넘어지니까 근력도 많이 필요하고. 와, 아테네인이시다. 그러게요. 저는 오늘 소파 옆에 쌓아둔 책도 몇 권은 정리를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너무 책을 많이 꺼내놔가지고 꺼내놓은 책을 책꽂이에 좀 꽂으려고 합니다. 근데 책꽂이를 쓰려면 또 사다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다리를 갖고 와서 책꽂이에 책을 꽂는다라는 일을 추가할게요. 제 다이어리에다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 다이어리 좀 쓸게요. 오늘 할 일은 그렇게 많진 않아. 옷장 정리랑 책 정리. 옷장에서 일단 책 찾는. 옷장에서 책을 왜 찾아? 두 개를 합쳤어. 옷장에서 없어진 옷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오늘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내일은 상담 가는 날이라서 바쁘기 때문이에요. 내일은 상담 가는 날인데 이번 주에 테스트를 2개나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약간
많이 중요한 날이에요, 저한테. 옷장에서 책 나온다고? 그럴 리는 없어. 옷장에서 설마 책이 나오겠어요? 그럴 리는 없음. 책은 소파 옆에 지금 막 쌓아놨기 때문에 그거 치운다는 거예요. 책장 정리를 한다기보다 소파 옆에 쌓아둔 책을 치운다는 거였어요. 책장에서 옷이 나올 일도 없어. 보이지, 그러면 옷이 쌓여있는 게. 책장이 뚫려있기 때문에 뭐가 꽂혀있는지 다 보입니다. 옷장은 닫혀있지만 책장은 열려있기 때문에 보입니다. 뚫려있어서 문이 없는 책장이라서. 아니요. 화장실에 책 안 갖고 들어가요. 그거 화장실에 오래 있는 습관이 폰 들고 들어가거나 책 들고 들어가는 습관이 치질 생기는 안 좋은 습관이라 죄송해요. 지저분한 얘기해서 안 좋은 습관이란 얘기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책이나 폰을 안 들고 들어갑니다. 오래 앉아있는 게 안 좋대요. 장 건강에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안 들고 들어갑니다. 오랫동안 괄약근을 내놓고 있으면 야하고 맙네. 그쵸? 안 좋죠? 그쵸?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맞죠? 스트리머 분들은 그래서 수술 많이 한대요. 그래서 오래 안 앉아 있으려고. 저는 일단 방송이 끝나면 책 정리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옷장 정리는 좀 일이 커가지고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어제 유튜브를 밤에 보다가 여기 자주 오시는 분이 치질 고백한 영상을 봤네요. 여기 자주 오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봤다. 요새는 책상도 스탠딩도 이렇게 높이는 거, 높여가지고 서서 하는 거, 저는 그거 불편해서 못 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높지 않을까? 아까 아래는 안녕하세요만 하고 계속 말이 없네요. 조용히 라디오로 듣고 있나 봐요. 아까 인사할 때 아래 넣었었는데. 아니면 나갔나? 듣다가 재미없어서? 그런데 어떤 스트리머는 치질이 터지기 전에 게임 클리어하고 눕는 스피드런을 한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아래 놨다 갔어요. 인사하고 갔어. 누나 애기 낳고 절제한 것 때문에 돈업 방송 사단 받친 적은 있었는데. 인사만 하고 그냥 간 것 같아요. 안 듣고 있나 봐. 재미없어서. 별 얘기 안 하긴 했죠. 열등감, 카드게임, 옷장 정리, 우산, 오늘의 계획 이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렌한테는 그렇게 재밌는 도파민이 터지는 얘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안부 인사만 하고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점심 생각할 시간인가요? 10시면 뭘 먹을까? 아까 어떤 분은 햄버거 추천해 주셨고 뭐 먹으면 좋을까? 뭘 드시고 싶으세요? 일단 아침 방송은 슴슴한 맛으로 봐야 오래 자주 제가 매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예고를 해드린 대로 금요일에도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잊어버리지 말고 와주세요. 10시면 점심 생각할 각이긴 해요. 국밥에 소주 국밥 좋아하시나 봐요. 닉네임을 봐도 국밥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육회 비빔밥. 점심은 든든한 게 좋다. 점심에서 저녁 사이가 조금 기신 분은 든든하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식 먹는 것보다는. 랍스타를 넣은 만두 특이하네요. 딤섬 같은 건가? 점심을 든든히 먹고 저녁을 간단하게 먹는 게 건강에 좋대요. 그쵸? 저는 직장의 다른 여성 동료분들이 선택하는 거 따라서 먹어야 돼서 선택권이 없어요. 저희는 점심 회식 가끔 하는데 점심때 가볍게 한잔 하니까 은근 좋아요. 특이한 회식
문화네요. 약간 점심 회식이라는 거 보통 저녁에 하는데 도시생은 냉장고를 뒤져서 먹어요. 요새는 점심 회식하는 곳도 좀 많아요. 여러분 제가 5분만 일찍 가볼게요. 지금 가족이 불러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5분만 일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 방송도 있고 금요일 방송도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조금 이른 또 봐요 타임. 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오후에라도 올 수 있으면 오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와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오늘 올 수 있으면 아무 때나 또 올게요. 이따가 또 봐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신 분들 모두 돈해주신 분들, 라디오로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운동 잘 다녀올게요. 옷장 정리도 잘하고 찾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